밤 11시 57분, 판교 테크노밸리의 심장을 가로지르는 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의 갈비뼈처럼 규칙적으로 늘어선 가로등만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비출 뿐 인적은 드물었다. 넥스트코어의 최연소 팀장 후보 박지훈은 피로에 절은 눈을 힘겹게 깜박이며 자율주행 모드로 설정된 자신의 차 아이오니아의 보조석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오늘로 꼭 닷새째. 그는 프로젝트 에덴의 핵심 알고리즘 발표를 앞두고 회사 연구실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버텨왔다. 성공. 그것만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유일한 단어였다. 인간관계보다는 명료한 코드와 예측 가능한 알고리즘이 그에게 더 큰 안정감을 주었다. 프로젝트 에덴. 인류의 뇌와 직접 연결되어 삶의 모든 변수를 최적화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완벽한 조화를 이끌어낸다는 야심찬 국가주도 프로젝트. 지우는 이 프로젝트가 가져올 장밋빛 미래를 단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 없었다. 아니, 의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효율성과 완벽함. 그것이 그가 추구하는 세상의 모습이었으니까. 하지만 그의 단단한 신념 아래 아주 깊숙한 곳에는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공허가 도사리고 있었다. 어린 시절,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다 결국 시스템의 벽 앞에서 무력하게 좌절했던 이상주의자 아버지의 뒷모습. 그 잔상이 희미한 얼룩처럼 그의 무의식에 남아 때때로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피어오르곤 했다. 목적지까지 10분 남았습니다. 아이오니아의 인공지능 비서 에리의 나긋나긋한 음성이 차 안의 정적을 갈랐다. 지우는 짧게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눈꺼풀 위로 연구실의 형광등 불빛 잔상이 어른거리는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끼익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온 세상을 하얗게 물들이는 섬광이 터져 나왔다. 지우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격렬하게 어딘가에 부딪히는 감각, 그리고 찾아온 완벽한 어둠. 그는 자신이 아주 깊고 차가운 물속으로 끝없이 가라앉고 있다고 느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에 서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데이터의 바다, 빛과 어둠이 소용돌이치며 기하학적인 패턴을 만들어내는 혼돈의 공간이었다. 발밑으로는 수억 개의 정보 조각들이 별무리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이곳은 마치 프로젝트 에덴의 서버실 내부를 거닐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박지후, 기계음 같기도, 인간의 목소리 같기도 한 중성적인 음성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무한히 반복되는 데이터의 흐름뿐. 당신은 누구? 여긴 어디지? 나는 너의 깊은 곳에 존재하는 또 다른 너, 혹은 네가 창조하려 했던 미래의 그림자다.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너는 네가 만든 것을,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낼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순간 지후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가 그토록 완벽하다고 믿었던 프로젝트 에덴이 완성된 미래의 서울이었다. 모든 것이 매끄럽게 연결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되는 도시. 사람들은 에덴 시스템을 통해 일상의 모든 편리함을 누리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마치 잘 짜인 프로그램처럼 정해진 동선으로 움직일 뿐 살아있는 인간 특유의 생기나 감정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시스템에 의해 그들의 생각과 감정마저 미묘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자유로운 사고나 비판적인 목소리는 사회 부적응 혹은 시스템 오류로 간주되어 즉시 교정되었다. 소수의 사람들,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거나 저항하려 했던 이들은 비정상으로 분류되어 사회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되거나 심지어 강제로 재조정당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건 유토피아가 아니야. 지우는 저도 모르게 절규했다. 이건 거대한 디지털 감옥일 뿐이라고. 그의 외침은 공허한 데이터의 바다에 메아리쳤다. 자신이 꿈꿨던 완벽한 세상이 실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존엄성을 철저히 말살하는 디스토피아였음을 깨달은 순간 그는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전율과 함께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을 느꼈다. 삐. 규칙적인 기계음과 함께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우는 힘겹게 눈을 떴다. 하얀 병실 천장에 네모난 형광등 무늬가 조금 전 보았던 환상 통제 패턴과 섬뜩하게 겹쳐 보였다. 간호사가 다가와 그의 상태를 살폈고 의사는 기적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3일 만에 의식 회복.
하지만 그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정체 모를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건 단순한 꿈이 아니었어. 너무나도 생생했지. 퇴원 후 지훈은 자신이 본 환영의 의미를 곱씹으며 괴로워했다. 프로젝트 에덴의 코드를 다시 검토하고 숨겨진 프로토콜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보면 볼수록 그가 보았던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단순한 망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이 끔찍한 진실을 알려야 했다. 막아야 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은 것은 한때 그를 존경하고 따랐던 후배 개발자 윤수아였다. 하지만 수아는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횡설수설하는 듯한 이야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팀장님, 요즘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사고 후유증일 수도 있고요. 일단 좀 푹 쉬시는 게. 수아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함께 미묘한 불신이 서려 있었다. 회사 내에서도 그의 이상 행동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성공 가도를 달리던 유능한 개발자의 갑작스러운 추락.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그를 경계했다. 지우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홀로 프로젝트 에덴의 위험성을 증명할 단서를 찾아 나섰다. 그러던 중 과거 기술의 윤리적 통제를 주장하다 학계와 산업계에서 배척당했던 비운의 천재 강민석 전 교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한 듯 그는 수소문 끝에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에 칩거하고 있는 강 교수를 찾아갔다. 먼지 쌓인 책들로 가득 찬 서재에서 만난 강 교수는 초췌했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지후의 이야기를 회의적으로 듣던 강 교수도 그가 내미는 프로젝트 에덴의 내부 자료와 그의 진솔한 고백 앞에서 점차 표정이 굳어졌다. 기술은 인간을 위한 도구여야 하네. 그 반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돼. 강 교수는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지우가 가져온 자료들을 세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의 마른 손가락이 복잡한 코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한편 윤수아는 지우의 경고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프로젝트 에덴의 최근 테스트 데이터들을 남몰래 살펴보던 그녀는 우연히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특정 감정 반응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사용자 동의 없이 수집되는 방대한 개인정보, 그리고 소수의 부적응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 비윤리적인 뇌파 동기화 실험 계획까지. 그녀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지후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엄습했다. 프로젝트 에덴의 총괄 책임자이자 넥스트코어의 CEO 최연우는 지후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부드러운 미소와 설득력 있는 화술 뒤에 냉혹한 통제욕과 엘리트주의를 숨긴 그는 지후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박 팀장, 최근 자네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들리더군. 최연우는 최고급 원목 책상 너머에서 인자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고 후유증이 심각하다면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네. 프로젝트 에덴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사소한 오해나 개인적인 문제로 프로젝트 전체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되겠지. 그것은 명백한 회유이자 동시에 서늘한 협박이었다. 지우는 최연우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그가 환상 속에서 보았던 차가운 야심과 비인간적인 냉정함을 읽었다. CEO님,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프로젝트 에덴은 위험합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말했다. 최연우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박 팀장, 더 이상 허황된 이야기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프로젝트 진행을 방해한다면 나로서도 어쩔 수 없네. 그날 이후 지우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회사 내부망에는 그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회사 기밀을 유출하려 했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졌고 정직 처분까지 내려졌다. 그는 철저히 궁지에 몰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다. 그에게는 이제 잃을 것이 없었다. 오직 막아야 할 미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절망의 끝에서 지우에게 손을 내민 것은 뜻밖에도 윤수아였다. 그녀는 밤늦게 지우의 오피스텔을 찾아와 자신이 발견한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팀장님 말이 맞았어요.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몰라요. 수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건 명백한 사용자 기만이고 비윤리적인 실험이에요. 프로젝트 에덴은 괴물이 될 수도 있어요. 수아의 합류는 지후에게 천군만마와 같았다.
그들은 강민석 교수와 함께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에덴의 실체를 폭로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강 교수는 시스템의 핵심 아키텍처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와 함께 최연우가 숨기고 있는 결정적인 데이터, 판도라 파일이라 명명된 시스템의 완벽한 통제 시나리오와 잠재적 위험성을 담은 내부 보고서, 이 존재를 알려주었다. 최연우는 이 파일을 자신의 가장 안전한 개인 서버에 보관하고 있을 걸세. 그걸 손에 넣어야 해. 한편 최연우는 프로젝트 에덴의 대국민 공식 발표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는 이 행사를 통해 시스템의 완벽함과 안전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시스템을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시킬 계획이었다. D-Day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우와 수아, 그리고 강 교수는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밤낮 없이 발표회 당일 판도라 파일을 공개하여 최연우의 야욕을 만천하에 드러낼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수아는 넥스트코어 내부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파악하여 지후의 잠입 경로를 확보했고, 강 교수는 해킹한 드론과 소형 EMP 장치를 이용해 외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발표회 당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 볼룸은 수많은 취재진과 IT 업계 관계자 그리고 정부 고위 인사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음악 속에서 최연우는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단상에 올라 프로젝트 에덴이 가져올 혁명적인 미래를 역설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지후의 귀에는 사탄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이제 인류는 모든 고통과 불안, 그리고 불필요한 갈등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프로젝트 에덴은 여러분 모두에게 완벽한 행복을 약속합니다. 최연우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지우는 수아의 도움으로 미리 확보한 직원 아이디 카드를 이용해 행사장 뒤편의 중앙통제실로 향하는 비밀 통로에 접근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통제실 문 앞을 지키던 보안 요원 2명을 강 교수가 원격 조종하는 드론이 발산한 짧은 EMP 충격으로 잠시 무력화시킨 틈을 타 지우는 재빨리 내부로 잠입했다. 중앙통제실 내부는 수십 개의 모니터와 복잡한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재빨리 메인 콘솔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USB를 연결하고 판도라 파일을 전국 방송망에 송출하기 위한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는 강인한 의지로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다. 거기 누구냐?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빨리 발각되었다. 최연우의 비서실장이자 보안 총책임자인 한상철이 몇 명의 보안 요원들과 함께 통제실로 들이닥친 것이다. 박지후, 역시 내 놈이었군. 순순히 USB를 넘기는 게 좋을 거다. 한상철의 눈빛이 번뜩였다. 지후는 코웃음을 쳤다. 이 파일이 공개되면 당신들의 추악한 계획도 모두 끝장이야. 그 순간 통제실의 조명이 깜빡이며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외부에서는 강 교수가 또 다른 해킹으로 시스템의 혼란을 야기하며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다. 지우는 마지막 코드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려는 찰나 한상철이 그의 팔을 낚아챘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보안 요원들이 합세하여 그를 제압하려 했고 지우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수아야, 지금이야! 지우는 손목시계형 통신기를 향해 외쳤다. 그와 동시에 행사장 외부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윤수아는 자신이 해킹한 넥스트코어의 비상방송 시스템을 가동시켰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판도라 파일의 일부 내용, 특히 시스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부 고발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었다. 안 돼! 막아! 한상철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최연우의 연설이 생중계되던 모든 스크린과 행사장 주변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 그리고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에 갑자기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판도라 파일의 충격적인 내용이 송출되기 시작했다. 완벽한 통제사회의 청사진, 비윤리적인 실험 데이터, 그리고 시스템 오류를 은폐하려 했던 정황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웅성거림은 경악과 분노로 바뀌었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단상 위의 최현우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굳어버렸다. 그의 완벽하게 연출된 쇼는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통제실에서는 여전히 격투가 이어졌다. 지우는 수적으로 불리했지만 마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듯 끈질기게 버텼다. 그의 머리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었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본 미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영혼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절대로 그렇게 되게 둘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보안 요원들의 육중한 몸에 깔려 제압당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판도라 파일은 세상에 공개되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진 것이다. 한상철은 거칠게 지우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최현우에게 무전으로 보고했다. 놈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최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상관없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상황을 수습해. 박지훈은 처리하고.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인자함이나 여유 따위는 없었다. 오직 차갑고 잔혹한 본성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지우는 차가운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의식이 흐릿해져 오는 와중에도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다.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어. 그것이 그가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 기억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우는 희미한 인기척과 함께 부드러운 침대의 감촉을 느꼈다. 조심스럽게 눈을 뜨자 낯선 천장이 보였다. 옆에는 링거 주사를 맞고 있는 자신의 팔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는 윤수와 그리고 강민석 교수가 있었다. 여긴 안전가옥이에요. 강 교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곳이죠. 수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날 발표회장에서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강 교수는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가 미리 심어둔 또 다른 백도어를 통해 통제실의 CCTV를 해킹하여 지우가 위험에 처한 것을 확인했고 마치 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행사장의 전원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켰다고 했다. 그 혼란을 틈타 수아가 보안팀에 매수해둔 내부 조력자의 도움으로 정신을 잃은 지후를 빼내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최연우는 자네가 죽었다고 생각할 걸세. 혹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겠지. 강 교수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판도라 파일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네. 넥스트 코어의 주가는 폭락했고 정부는 프로젝트 에덴의 전면 재검토를 발표했지. 하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닐세. 최연우와 그 배후 세력은 결코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거야. 지우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욱신거렸다. 수아가 그를 부축했다. 팀장님, 아직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아니, 그럴 시간이 없어.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금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최연우는 반드시 반격해 올 거야. 여론을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어떻게든 프로젝트 에덴을 되살리려 하겠지.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그의 말대로였다. 며칠 후 뉴스에서는 판도라 파일이 조작된 음해 정보이며 박지우는 불만을 품고 퇴사한 전 직원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넥스트 코어는 막강한 자금력과 언론 통제력을 동원하여 반격에 나선 것이다. 대중들은 다시 혼란에 빠졌고 진실은 교묘하게 왜곡되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돼. 지훈은 노트북을 펼쳤다.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해. 최연우가 어떤 인물인지, 프로젝트 에덴이 얼마나 위험한 시스템인지 직접 보여줘야 한다고. 그는 자신이 임사 체험에서 보았던 충격적인 환상, 통제된 미래 사회의 모습, 영혼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설계하고 조종하는 최연우의 냉혹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것은 그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떨쳐낼 수 없는 악몽이자 동시에 그가 싸워야 할 명확한 목표였다. 지후와 수아, 그리고 강 교수는 다시 머리를 맞댔다. 그들은 최연우의 개인 비리와 프로젝트 에덴의 숨겨진 개발 과정을 담은 추가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넥스트 코어의 내부망에 다시 한번 접근하기로 했다. 또한 판도라 파일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규합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안적인 여론을 형성해야 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거대한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의 싸움처럼 위태롭고 힘겨워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진실을 믿고 함께 싸우는 동지들이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프로젝트 에덴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지후 일행이 익명으로 제공한 추가 증거들과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들이 조금씩 힘을 얻으면서 최연우와 넥스트 코어는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다. 국회에서는 청문회가 열렸고
시민단체들은 연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최현우는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프로젝트 에덴의 축소판이자 더욱 교묘하게 개인의 삶에 침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 에덴 밴드의 긴급 출시를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하려 했다. 이 밴드는 사용자의 건강관리, 맞춤형 정보 제공 등 매력적인 기능들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모든 생체 데이터와 사적인 대화까지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중앙 서버로 전송하는 감시 도구였다. 지훈은 이 정보를 입수하고 경악했다. 이건 프로젝트 에덴보다 더 악랄해. 사람들은 편리함이라는 미끼에 속아 스스로 감시의 사슬을 차게 될 거야. 그들은 에덴 밴드 출시를 막아야 했다. 마지막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훈은 문득 자신이 임사 체험에서 들었던 목소리를 떠올렸다. 너는 네가 만든 것을,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낼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 목소리는 그에게 심판을 내린 것이 아니라 선택의 기회를 준 것인지도 몰랐다. 절망적인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가치가 있었고 함께 싸울 동료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닫히지 않은 문, 희망이라는 이름의 문이 굳건히 버티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었다.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Current Part Characters 593 Total Characters 1992 에덴 밴드 출시 발표회가 열리는 D-Day. 장소는 이전보다 규모가 작았지만 최현우의 야심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듯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혹은 모든 논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무대에 올라 에덴 밴드가 가져올 개인 맞춤형 건강혁명을 선전하고 있었다. 이미 일부 얼리 어답터들에게는 시제품이 배포되어 긍정적인 사용 후기들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후와 수아 강 교수는 이번에는 정면 돌파보다는 여론전과 기술적인 반격을 동시에 준비했다. 강 교수는 에덴 밴드의 핵심 칩셋에 숨겨진 데이터 무단 전송 기능을 폭로할 수 있는 분석 보고서를 익명의 보안 전문가 그룹과 함께 작성하여 주요 언론사와 시민단체에 미리 배포했다. 동시에 수아는 에덴 밴드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오픈소스 보안 앱을 개발하여 배포하기 시작했다. 지후의 역할은 최현우의 기만적인 발표 현장에서 그의 허점을 파고드는 것이었다. 그는 미리 온라인 기자단으로 위장 등록하여 발표 회장에 잠입했다. 그의 손에는 에덴 밴드의 보안 취약점을 실시간으로 시연할 수 있는 소형 장비가 들려 있었다. 최현우의 발표가 막바지에 이르러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지훈은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그의 날카로운 질문은 에덴 밴드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모호함과 데이터 보안의 취약성을 정확히 겨냥했다. 최현우 대표님, 에덴 밴드가 수집하는 방대한 생체 데이터와 개인정보는 과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까? 만약 이 정보가 해킹당하거나 오용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것입니까? 최현우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답변을 이어갔다. 넥스트코어의 보안 시스템은 업계 최고 수준이며 모든 데이터는 철저한 익명화 과정을 거쳐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는 우리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은 준비해온 장비를 작동시켰다. 발표회장 대형 스크린에는 최현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에덴 밴드의 시제품에서 실시간으로 개인 식별 정보와 민감한 건강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유출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시연되기 시작했다. 강 교수가 미리 심어둔 프로그램이 작동한 것이다. 저것은 최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행사장은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여기저기서 고성과 질문이 쏟아졌다. 지훈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덴 밴드의 진실입니다. 편리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통제와 감시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삶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우리의 가장 사적인 정보들을 아무런 제지 없이 가져가려 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편리함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자유로운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그의 말은 강력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는 에덴 밴드의 보안 논란과 넥스트코어의 도덕성 문제를 대서특필했다. 강 교수가 배포한 분석 보고서와 수아가 개발한 보안 앱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사용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에덴밴드 보이콧,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와 같은 해시태그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결국 정부는 에덴밴드의 출시를 잠정 보류시키고 넥스트코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최연우는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가 그토록 염원했던 완벽한 통제사회의 꿈은 산산조각 난 것이다. 물론 그를 둘러싼 거대한 배후 세력과 기술을 악용하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한 번 사람들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 몇 달 후 지훈은 작은 IT 보안 회사를 창업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권리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였다. 윤수아도 그의 회사에 합류했고 강민석 교수는 명예고문으로 그들을 도왔다. 여전히 세상은 복잡하고 위험으로 가득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다. 어느 주말 지훈은 한강공원을 거닐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고 연인들은 속삭였으며 노인들은 한가로이 산책을 즐겼다.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지우는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것은 거창한 이념이나 시스템이 아니었다. 바로 저렇게 살아 숨쉬는 보통 사람들의 소중한 일상,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예측 불가능한 자유와 존엄성이었다. 문득 그의 대리의 임사 체험에서 들었던 마지막 목소리가 떠올랐다.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어. 그는 이제 그 의미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절망 속에서도 항상 새로운 선택지가 존재하며 그 문을 열고 나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지우는 가만히 미소 지었다. 그의 앞에는 또 다른 싸움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그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사람들과 그리고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을 가지고 있었다.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다.